안녕하세요. 40대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아내와 딸아이와 셋이 오손도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유튜브에 재밌는 채널이 있다면서 썰밤을 알려주더군요.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으면 머리 식힐 겸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잠시 쉬려고 사연을 틀어봤는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 듣게 됐답니다. 다들 많은 일을 겪고 잘 살아가시는 걸 듣게 되니 힘이 나더군요. 사실 저도 아주 조금 고생을 하기도 했고 힘든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사연으로 적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 여러분께 모자란 필력으로나마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그럼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엄마 없이 아버지의 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셨답니다. 엄마라는 분은 재혼을 하셨다고 해서 저를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유년기 시절에는 엄마를 보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매일 떼를 썼대요. 어린애가 얼마나 엄마가 필요하면 그랬을까 하는 미안함이 들어 아버지는 혼내지도 못하셨다고 했고요. 아버지의 성격은 많이 무뚝뚝해서 일을 다녀오시면 저와 저녁을 먹고 나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고 마는 표현에 서툰 분이었죠.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자 아버지는 지방에 있는 건설 현장에 취직하셔서 주말에만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용돈을 주시고 맛있는 걸 사주시고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셨어요. 제 성격이 어느새 아버지와 똑같아졌는지 아버지가 지방에 내려가실 때마다 무뚝뚝하게 다녀오세요 한마디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자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고층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안전고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추락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죠. 소식을 듣고 지방에 있는 병원 영안실로 찾아갔는데 아버지의 창백한 모습을 보게 되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그 돈으로 혼자 지내게 됐어요. 저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하다가 대학 들어가면 쓰기로 했어요. 등록금 4년치와 얼추 맞을 것 같아서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학교 생활과 생계를 위해 알바를 뛰기로 했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하교 후 고깃집에서 서빙과 설거지 알바를 했고 주말엔 결혼식장 뷔페에서 음식 세팅과 손님들이 드시고 나간 자리를 치우는 알바를 했습니다. 학업과 병행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세상에 의지할 곳 없으니 버텨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달라진 건 별로 없었어요. 공부가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만 틈틈이 공부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성적이 반에서 5등 안에 들 정도여서 대학의 꿈은 절대 접히지 않았죠. 1년 동안 학업과 생계를 위한 알바를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아주 조금 힘들지만 이 모든 것들이 뿌리가 되어 나중에 무슨 일이든 잘 버틸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2학년으로 올라가자 학교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작년과 다를 게 없이 똑같이 지내고 있는데 반장이라는 녀석이 저에게 시비를 걸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아우 냄새! 야, 너 식당에서 따까리 하면서 산다며? 그래서 그런지 너한테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난다. 냄새? 난 모르겠는데. 신경 끄고 너 할 거나 해라. 아니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박태식! 너한테 진동하는 냄새가 역겨우니까 복도에 나가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 반장이잖아. 학급을 위해 바른 결정을 내리는 반장. 너 때문에 학우들이 코가 썩고 있으니까 나가. 웃기고 있네. 곧 수업 시작인데 나더러 밖으로 나가라고? 그리고 반장이면 동급생을 쫓아내도 되는 거냐? 이 자식 봐라.
너 혼 좀 나볼래? 됐거든? 너 상대할 시간 없으니까 입 다물고 앞에 봐. 저와 반장이 기싸움을 하고 있자 반 학생들이 주목했습니다. 반장은 저에게 기싸움에서 지기 싫었는지 아주 심한 막말을 하더군요. 어이, 애미애비 없는 고아놈! 독고다이라서 그런지 기본 예의가 없는 거냐? 썩은 내 나니까 나가서 빼고 오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반장놈 입에서 그런 더러운 말이 나와도 되는 거야? 진짜 한판 붙어볼래? 붙어봐 이 개자식아! 내가 이 교실의 반장인 이상 너같이 냄새나고 이기적인 놈은 절대 눈 뜨고 봐주지 않을 거야! 부모 욕을 짓거린 놈을 가만두고 싶지 않아 제가 먼저 반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반장은 아무 짓도 하지 않더군요. 잠시 후 교실 문을 열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가 멱살 잡은 상황으로 오해하셨어요. 야, 박태씨! 너 임마 뭐하는 놈이야? 아침부터 반장 멱살은 왜 잡고 있어? 너 이리 나와! 선생님, 반장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저한테 썩은 음식물 냄새가 난다고 나가라더니 저희 부모님까지 욕했습니다. 뭐? 그거 진짜야, 이선호? 너 진짜 그랬어? 아니에요, 선생님.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자 선생님이 맨 앞자리에 앉은 학우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시비를 걸었고 멱살 잡고 주먹질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해봤지만 학우들 모두 반장 편이어서 저를 못된 학생으로 만들어버리더군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화장실을 돌며 청소를 했고 방과 후에는 소각장에 가서 쓰레기를 분류했습니다. 똥을 제대로 밟았구나 하고 다시는 반장과 엮이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최대한 조용히 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서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로 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반장 이선호의 인신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어이, 네 애비는 뒤진 게 맞고 애미는 바람나서 딴 살림 차렸다며? 이거 진짜 불쌍한 놈이네. 애미가 딴 놈이랑 뒹구는 상상하면 속이 뒤집어지겠다. 아, 너 애미 얼굴을 모른다고 했지? 에이, 어쨌든 존나게 불쌍한 놈이네. 이선호, 그거 누구한테 들었냐? 아니, 내 부모님이 어떻게 됐든 네가 조롱하는 건 아니지 않냐? 내가 네 애비 욕하면 좋겠냐? 이 애비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등신 찌질이야. 담임이 네 애비라고 기세등등한 모양인데 다른 애들한테 먹힐지 몰라도 나한텐 아니거든? 그러니까 입 닥쳐라!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했냐? 너 오늘 뒤졌어, 이씨! 그래, 나도 네 놈이랑 한판 뜨고 서로 아는 척 안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덤벼봐! 무식하게 교실에서 싸울 순 없지. 이따 학교 끝나고 소각장으로 나와라. 그래, 나갈게. 뒤지게 패주고 다신 말 못 걸게 해줄 테니까. 저는 반장을 신경 쓰지 않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방과 후에 약속대로 소각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반장뿐만 아니라 양아치 같은 학생들 여럿이 서 있더군요. 어이, 애미 바람난 놈! 박태식! 너 일로 와. 내가 제대로 조져줄 테니까. 나랑 둘이 싸우는 게 무서워서 양아치들 다 데리고 온 거냐? 그래, 덤벼봐. 얼마든지 받아줄 테니까. 저와 반장 이선호는 싸움을 시작했어요.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는데 제가 힘이 더 세서 우위한 상황이 왔답니다. 저는 발로 그 자식을 밟아 때리려는데 양아치 군단이 저를 밀어내더니 몰매를 때리더군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서 눈앞이 캄캄할 정도였죠. 결국 반장이 데리고 나온 학교 양아치들 때문에 제대로 얻어터지고 말았죠. 그날 이후로도 계속 지속적인 모욕과 괴롭힘은 계속됐고 싸우고 나면 담임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선생님, 진짜 선호가 시비를 걸어서 싸웠다고요. 왜 저만 혼내고 그러세요? 이 새끼가 어디서 거짓말을 해? 야, 선호가 우리 반 반장이자 가장 모범적인 아이야. 너같이 부모 없고 무식한 놈이 함부로 말할 아이가 아니라고. 당장 엎드려 뻗쳐. 저는 늘 반항했고
담임 선생님은 매로 크게 혼을 내주셨죠. 괴롭힘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매일 아침에 등교하면 제 책상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어요. 누가 그랬는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바로 쓰레기통을 가져와 책상을 치우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반장놈이 제 책상에 앉더니 저를 내려다보며 어제 일을 상기시켰어요. 야, 어제 우리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으니까 정신이 좀 드냐? 네가 사람 잘못 건드렸다는 걸 알겠지? 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됐지. 너도 똥이고 여기 교실에 있는 것들도 다 똥이야. 네 아버지도 더러운 똥이지. 내 자리에서 그만 꺼지지. 이 자식 봐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똥? 감히 나와 아버지를 모욕해? 귀찮다. 그리고 얼마 전에 네가 돈으로 매수한 학교 양아치들한테 맞아서 몸이 쑤시거든. 어쭈 박태식, 너 겁이 없구나. 반장은 제 말이 거슬렸다며 미리 준비해온 김치 국물을 제 머리에 쏟아붓더군요. 꼴 좋다. 야, 이 꼴로 수업 못할 테니까 오늘은 그만 꺼져라.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도 이제 그만 당하련다. 오늘로서 끝이라고. 이선호, 너 가만 안 둬! 저는 벌떡 일어나 반장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 짓을 보고 화가 나서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며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장이 그동안 저에게 저지른 일과 방금 한 짓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우들에게 사실이냐고 묻자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 제 뺨을 사정없이 날렸답니다. 이 자식 이거 안 되겠네. 어디 깡패마냥 동급생을 때리고 지랄이야. 너 부모 없는 티를 그렇게 내야겠냐? 커서 깡패라도 될 생각이야? 오늘 내가 니놈 교육을 단단히 해주마. 당장 교무실로 따라와! 제가 하는 말은 귓등으로 들은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교무실에서 하루 종일 엎드려 뻗쳐 있으라고 하더군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테니 입을 닫고 하루 종일 벌을 섰습니다. 이후 반장은 저를 본격적으로 괴롭히더군요. 점심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는데 제 머리카락을 왕창 잘라버리기도 했고 제 의자에 껌을 붙여놓고 가방에 음식 국물을 부어 악취가 퍼지게 했죠. 사물함에 있던 책을 칼로 난도질을 해두기도 했고요. 저는 조금만 참으면 고3이 되니 억지로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반장이 제 속을 뒤집으려고 작정했는지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조롱했답니다. 미술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반장놈이 낄낄대며 저를 쳐다보고 짓거렸습니다. 야 박태식, 교실이 많이 더럽다. 네 걸레 애미 데리고 와서 좀 닦아놔라. 아니면 노가다 뛰다 돼진 네 애비 옷 좀 가져와. 어차피 아무도 안 입는 거 교실 청소하는데 좀 쓰자. 이선호, 안 되겠다. 더는 못 참겠다, 이 나쁜 자식아. 저는 참고 참다가 폭발하게 되어 반장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학우들이 말렸지만 이성을 잃은 저는 멈추지 못하고 쓰러진 반장의 얼굴을 계속 날렸어요. 반장은 기절했고 시끄러워진 교실 안으로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얻어터진 걸 본 담임은 몽둥이로 저를 흠씬 두들겨 패더군요. 복도로 끌고 나가서 제가 때린 것 이상으로 많이 얻어터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몰려들었고 제가 왜 맞고 있는지 알게 되어 교장 선생님 귀에 들어갔어요. 결국 그날 오후에 저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동급생을 때렸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조금만 더 버티면 고3이고 내후년에는 대학에 갈 꿈이 있었는데 반장 때문에 망가지고 말았죠. 물론 제가 이성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잘못이 있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잘리고 알바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대학에 가는 길은 고등학교를 다녀야만 가능한 게 아니었으니 혼자 공부하며 생계 유지를 했답니다.
반장의 얼굴과 반장의 편을 들던 동급생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지내는 게 편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학교를 때려치워 버릴 걸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죠. 혼자 공부하며 모르는 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배움을 채웠습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고 이듬해 수능 시험까지 잘 봤답니다. 수능 점수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잘 나와서 아주 운이 좋게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대학 4년의 등록금을 쓰게 되어 대출은 받지 않아도 됐네요. 그저 용돈벌이 알바만 4시간씩 했답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대기업에 무난하게 합격했습니다. 이젠 걱정 없이 일만 열심히 하면서 제 인생을 살아가면 됐죠.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자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어요. 예쁜 여자가 눈에 아주 잘 들어오더라고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회사 후배 여자가 있었는데 관심과 호감이 가서 밖에서 만나보자고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도 싫지 않았는지 바로 좋다고 대답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번의 데이트를 하고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오랜 연애를 하며 서로에게 사랑뿐만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주어 미래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기로 했어요. 결혼은 서두르지 않고 30 후반에 하게 됐답니다.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아온 제가 대견스러웠는지 처부모님은 고생 많았다며 앞으로 친부모만큼은 아니지만 잘 대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자네 고생이 참 많았네. 혼자 학창시절을 보내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대기업 과장까지 달았으니 정말 대단하기도 해. 대단하긴요. 그냥 혼자서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운 좋게 된 거죠. 그리고 장모님, 저 회사 나와서 사업해 보려고요. 사업 계획을 제대로 세웠고 자본도 모두 마련해서 도전해 보려고 해요. 절 믿어주시고 소라를 주실 수 있겠어요? 사업? 좀 걱정되긴 하지만 박서방 자네는 뭐라도 해낼 사람이니 내가 말릴 필요가 있겠나. 자네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싶은 사업 잘 해보게. 고맙습니다. 꼭 성공해서 소라 호강시켜 줄게요. 아내와 처부모님이 저를 믿어주고 응원까지 해주셔서 힘이 절로 나더군요. 제가 애정결핍이 심하게 있는데 처가 식구들이 채워주셔서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제 나이가 40대가 되면서 사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쓰게 됐죠. 규모는 중소기업이었지만 중견기업 못지않게 취준생들에게 인기도 많아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한 걸 아버지가 보셨으면 어떠셨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고 혹시 친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떠올리기도 해봤네요. 나이가 40이 넘어도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처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매우 안타까워하셨고 당신들을 부모로 생각하고 투정도 부리고 어리광도 부려보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처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저의 결핍을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괜히 몽상에 젖어들어서 얼굴도 모르는 친모를 그리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말이죠. 회사를 크게 운영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이름을 외우는 것도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사진을 매일 보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서 실수로 직원 이름을 틀리게 부르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중 건물 관리자와 경비, 청소부 등등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드렸어요. 젊은 사람들도 일에 구분짓지 않고 많이들 청소 관리 일을 지원했지만 나이든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고 싶어 60세 이상만 건물 관리자로 채용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건 인사팀에서 했는데 채용된 어른들 모두 열정적으로 일을 잘해주셨답니다.
제가 회사에 출근하면 어르신들이 90도로 숙여 인사를 해주셨는데 그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대해달라고 말씀드려봤지만 항상 부담스럽게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셨답니다. 아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관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아이, 대표님, 오늘 새로 들어온 직원입니다. 이씨, 인사드려. 관리장님이 새로운 직원을 소개해 주시자 제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어요.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열정적으로 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무슨 그럼 당연한 말씀을. 제가 나이 많다고 여기저기서 거절당했는데 유일하게 대표님 회사에서 저를 받아줬다고요. 전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네? 대표님 말씀하세요.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저는 새로 들어온 노인이 낯이 익어서 아는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대표님 같은 멋진 분이 어떻게 저랑 아는 사이겠습니까? 저는 처음 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만 올라가 볼 테니 일 보세요. 저는 노인이 누군지 기억이 났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괜히 사적으로 아는 사이로 드러나면 여러 가지로 피곤해지니 직장 동료로만 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오랜만에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려는데 얼마 전 취직한 청소부 노인이 전화를 하고 있더군요. 자세히 들어보니 아들과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이놈아,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용돈 타령이야? 이 애비가 내일 모레 칠순이다. 그런데 아직도 용돈 타령이야? 너 언제 사람 될래? 언제 철이 들 거냐고? 통화를 들어보니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조금 떨어져서 바람을 쏘이는데 통화가 끝난 노인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오더군요. 아이, 대표님, 강경하셨습니까? 어르신, 그렇게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대해주세요. 아유, 아닙니다. 대표님 덕분에 좋은 직장에서 일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 이렇게 인사라도 제대로 올려야죠. 회사가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요. 이제 곧 첫 월급 받으시죠? 섭섭치 않게 나갈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 그래도 월급 명세서를 미리 받았습니다. 아이, 대표님, 이런 노인네한테도 그리 많은 돈을 주셔도 되는 건가요? 내가 택시도 오래 하고 대리운전도 뛰어봤는데 여기서 일하는 게 훨씬 많이 버네요. 대표님은 정말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만족한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아까 전화 통화는 아드님이랑 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크셔서 우연히 들었어요. 그게... 네, 맞습니다. 다 들으셨군요. 에휴, 이 아들 하나 있는 놈이 속을 썩이네요. 그 놈이 어릴 때는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서울대 가겠다고 삼수까지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똑똑하셨구나. 그럼 서울대 들어갔나요? 아니요. 서울대 갔으면 집에서 백수로 있지 않겠죠. 이 아들놈이 서울대 포기하고 사법고시를 거의 8년을 준비했는데 사시가 폐지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나이만 들었습니다. 최종 학력이 고졸인데다 할 줄 아는 기술도 없으니 어디서 받아줘야 말이죠. 아니, 받아준다 해도 이 아들놈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어요. 아유, 저런... 나이가 적지 않을 텐데 어쩌려고 그러고 있대요? 어르신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네, 이 아들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우라통이 터져서 집 밖을 나가서 뜀박질을 한다니까요. 나이가 대표님과 비슷한데 저한테 얹혀서 한심하게 살고 있죠. 평생 독립 못하고 저한테 의지하며 살 것 같습니다. 아휴, 사람마다 인생 사는 방식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람 앞날도 모르는 일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아이고, 대표님은 말씀도 참으로 훌륭하게 하십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부모님이 대표님을 어떻게 키웠는지 안 봐도 눈에 훤합니다. 네? 저는 부모님 안 계세요. 엄마 얼굴은 본 적도 없고요. 아버진 중학교 때 돌아가셨죠.
그때부터 혼자 공부와 생계를 동시에 하면서 살았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런 회사의 수장이 되어 있네요. 부모 없이 혼자 성공하셨다고요? 이야, 그럼 더 대단하시네요. 저는 대표님이 금수저인 줄 알았거든요. 금수저라뇨. 고아가 길을 쓰고 발버둥 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하튼 아드님 일에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저는 그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잠시만요.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부탁이요? 저 그 월급이 많긴 한데 더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제 아들놈한테 치킨집이라도 하나 차려주려고요. 그래서 말인데 그 건물 청소 말고 대표님 운전기사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운전기사요? 제가 대기업 회장도 아닌데 무슨 운전기사를 둬요. 됐습니다. 사양할게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갔군요. 불쾌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불쾌한 건 아니고 갑작스러운 제안이라서 놀란 겁니다. 지금은 당장 기사를 두고 싶진 않으니까 나중에 운전기사를 두고 싶으면 어르신을 1순위로 두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대답인가요? 아이고 그럼요 대표님. 희망의 끈을 끊지 않으시니 더할 나위 없이 고맙습니다. 그럼 나중에 운전기사 필요하면 저 뽑아주세요. 노인과 대화를 나누고 옥상에서 내려왔는데 생각해보니 운전기사를 둬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외근도 많이 나가고 지방에도 혼자 다녀오니 운전 교대할 사람이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그 노인을 제 운전기사로 채용했답니다. 어르신,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청소일 해주시고 사업 미팅이나 지방 출장, 장거리 이동할 때 운전기사로 일해주세요. 그리고 출퇴근까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암요, 당연히 해야죠. 월급 많이 주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힘들지 않겠어요? 전 조금 걱정인데. 아닙니다. 제가 택시랑 대리운전을 오래 해서 운전대 잡으면 오히려 신이 나는 사람이라고요. 특히 장거리는 저에게 드라이브 여행이나 다름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체질적으로 맞다고 하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새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노인을 제 개인 운전기사로 채용했습니다. 저는 그 노인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데 노인은 저를 끝까지 몰라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할 수도 있으니 그때가 되면 반갑게 아는 척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제 가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밝아졌습니다. 아내와 둘이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이세 낳는 걸 늦추고 있었죠. 오빠, 나 말이야. 요즘 아기 가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 아기? 여보, 우리 최대한 늦게 가지기로 했잖아. 게다가 당신이 지금 직장 말고도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는데 임신까지 하면 힘들지 않겠어? 그거야 좀 뒤로 미루면 되지. 우리 아기는 부모님한테 봐달라고 하면 되니까 1년만 휴직 휴학하면 될 거고. 그렇게까지 해서 가져야겠어? 사실 난 아직 아빠 될 준비가 안 됐어. 오빠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어. 언제까지 미루려고 그래. 미안해. 근데 자기도 알잖아. 내가 가족 없이 오랜 시간을 혼자 살아왔고 애정결핍도 많아서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 오빠 아직도 결핍이 있어? 우리 부모님이 아들처럼 잘 대해주시잖아. 지금 한 말을 우리 부모님이 들으면 서운해하시겠다. 미안해. 근데 아직 자신이 없어.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을 줄 안다는 말이 있잖아. 난 엄마의 사랑은커녕 아버지와도 좋은 추억이 하나 없어. 아무래도 내 마음이 온전히 아이를 원할 때 가지고 싶어. 그래야 아낌없이 사랑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 나 너무 이기적이지? 정말 미안해. 오빠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오빠가 아이를 낳으면 충분히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건 내가 장담해.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애정결핍 따위는 사라지고 없을 거라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미안해 여보. 아내가 아이를 원했지만 저는 자꾸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허무함과 외로움이 가슴속에 도사리고 있어 이것을 극복하고 나면 아이를 낳고 싶었죠. 얼마 뒤 미팅 때문에 피로가 심해서 추리닝 바람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일 처리를 잘 마무리하고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고 싶어서 회사와 조금 떨어진 식당에 들어갔어요. 특별한 것 없는 7,000원짜리 한식 뷔페였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단골로 오던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많은 자식들이 집밥이 그리우면 부모님 집으로 찾아가듯이 저는 그 식당을 가끔 찾아갔어요. 사장님은 저를 보고 오랜만에 와서 반갑다며 서비스로 식혜까지 챙겨주셨죠. 그리고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앉아서 반갑게 인사하더군요. 야, 너 뭐더라? 박태식 맞지?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네? 누구? 나야, 나 김성광. 네 짝이었던 성광이라고. 이야, 여기서 동창을 다 만나네. 아, 성광이구나. 그래, 오랜만이다. 밥 먹으러 왔구나. 어서 밥 먹어. 저는 좋지 않은 고등학교를 회상하고 싶지도 대화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생이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야, 태식아, 너 뭐하고 사냐? 너 자퇴했었잖아. 어디 노가다로 뛰고 있는 거냐? 아이, 뭐 그냥. 아이고, 짜식. 허드렛 일하고 사는구만. 야, 나는 요 앞에서 편의점 한다. 이 동네에 한 개 운영하고 다른 지역에도 하나 있다. 태식아, 그 일자리 마음에 안 들면 우리 편의점으로 와서 일해보는 거 어떠냐?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쳐줄게. 너 어릴 때부터 알바해서 손은 야무질 거 아니냐? 편의점 알바? 아니야, 괜찮아. 나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거든. 이 자식이 호의를 걷어차네. 그래, 뭐 노가다인지 잡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봐라. 그래, 성광아. 나 밥 다 먹어서 먼저 가볼게. 맛있게 먹고 가라. 제가 접시를 들고 일어나려고 하자 동창생이 제 팔을 잡고 다시 앉히더군요. 야, 잠깐! 너 뭐 그리 급하냐? 점심시간이 짧은 거야? 에휴, 이 자식 40이 넘도록 불쌍하게 사는구만. 야, 너 동창회 한번 나와라. 다음 주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하거든. 동창회? 아니야, 됐어. 내가 자퇴해서 누군지도 못 알아볼 텐데 뭐하러 가겠니? 오호, 이 자식 까칠한 건 여전하네. 야, 우리가 그때 네 편 안 들어준 것 때문에 아직도 삐쳐있는 거냐? 뭐? 내 편을 안 들어줬다고? 그래! 그 반장 이선호랑 싸울 때마다 우리가 선호 편 들었잖아. 그래서 네가 공경에 처한 게 한두 번이냐? 우린 그때 너무 어려서 선호 편에 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어. 걔네 아버지가 담임이었으니 잘 보이고 싶은 거였지. 태식아, 옛날 일은 미안하다. 그러니까 친구들 좀 보러 한번 나와라. 너도 옛날 일 다 기억하는구나. 그거 참 재밌네. 좋아, 동창회 한번 나갈게. 언제 가면 되는지 문자로 장소랑 시간 알려줘. 저는 동창생에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한식 뷔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동창회가 열리는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은 동창들이 모여 있더군요. 이윽고 선광이가 저를 발견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얘들아, 드디어 왔다! 우리 학교에서 자퇴했던 박태식이 왔다고! 그러자 동창들은 저를 동물원 원숭이를 보듯이 신기하게 보더군요. 저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모두 반가워. 아주 오랜만이네. 20년 넘게 못 봤는데 다들 그대로인 것 같다. 그리고 빈자리에 앉으려는데 왕처럼 자리 하나를 크게 차지하고 있던 반장 이선호가 저를 부르더군요. 어이, 박태식이! 오랜만이다! 학교 졸업도 못한 놈이 여기는 왜 왔을까? 야, 태식이! 이리 와라! 내 옆에 앉아라! 선호구나. 그래, 반갑다. 야, 너 때깔 좋아졌다? 무슨 일 하길래 양복을 쫙 빼입고 왔냐? 나도 일할 땐 편하게 입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좀 꾸며봤다. 아, 그 성광이한테 들었는데 너 노가다 뛴다며? 노가다라고는 안 했는데.
성광이가 지레 짐작하고 한 소리에 대충 대답해서 착각한 모양이야.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있어. 하여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학교 자퇴하고 하등하게 살아왔을 거 아니냐. 뭐 그렇다고 치자. 치, 자식이 말하는 게 여전히 건방지네. 너 학교 다닐 때 싹수가 누래서 내가 골탕 먹인 건 기억나냐? 그럼 다 기억하지. 너 나한테 별의별 짓 다 했잖아. 애들 선동해서 날 따돌리기까지 했고 말이야. 그랬지. 네 놈이 하도 재수 없어서 좀 갈궈주고 따돌렸다. 뭐 그래서 불만 있냐? 선호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유치하게 구는 거냐? 너 아직도 철이 안 든 거야? 이 새끼가 이 선호를 뭐로 보고 그따위 소리를 해? 야 임마, 내가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IT 회사 운영하는 대표님이라고. 그것도 아주 잘 나가는 회사 대표란 말이야. 아 그래? 성공했구나. 축하해 선호야. 회사 운영 열심히 해라. 사업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 네가 뭘 한다고 조언이야. 이씨. 야, 너 그러지 말고 내 밑으로 들어와서 일해보는 건 어떠냐? 네가 받는 월급의 2배는 쳐줄 테니까 와서 내 운전기사나 해라. 오, 날 생각해주니 고맙네. 그래, 고민해볼게. 자, 일단 한잔하자. 반장이었던 이선우는 여전히 싸가지가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동창회 자리에서 제일 눈에 띄고 편한 소파에 앉아 폼을 잡고 있었죠. 물론 동창들도 선호의 기에 눌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의 모습과 달라진 게 없었죠. 꼭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보는 것 같았네요. 선우는 술잔을 연신 비우며 빠른 속도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제 귀를 눌러서 머리 위에 앉고 싶었는지 시비를 걸더군요. 야 박태식이, 너 앞으로 동창회 나오면 내 옆에 앉아서 술잔 채우는 역할 해라. 그리고 땅콩 까주는 거랑 이것저것 시중 들어. 뭐? 너 아직도 그러고 사냐? 나더러 네 꼬봉짓 하라는 거야? 이 새끼야, 너 학교 다닐 때 내 꼬봉이었잖아. 아닌데. 내가 널 반쯤 조져놓고 학교 잘린 거 기억 안 나? 네 아버지라는 사람이 날 개패듯이 패고 잘라버렸다고. 난 너 같은 놈 꼬봉은 안 해. 이 한심한 종자야. 야, 오랜만에 피를 끓게 하네. 야 박태식이, 술 따라봐. 직접 따라 마셔라. 나 기분이 별로다. 이 자식이 따르라면 따를 것이지. 어디서 눈가를 세로로 뜨고 개기고 있어? 너 돼질래? 이 찐따 새끼가 동창회에서 받아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까불어.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선호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랑 네 아버지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된다고.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라. 경고했다. 이 자식이 어디서 내 아버지를 네 쥐둥이에 올려? 아, 네 애미가 걸레라서 딴 집 살림 차리고 네 애비가 일찍 되져서 남의 부모를 함부로 말하는 거지? 야, 역시 태생은 무시 못한다니까. 이 개 후레 자식아, 당장 사과하고 술잔 채워! 등신 새끼. 뭐야? 이런 개 같은 놈이 어디서 욕짓거리야? 넌 뒤졌어. 나이 처먹고 얻어먹고 싶어 환장한 모양이지? 그래! 원하는 대로 니놈 밟아주고 니놈 내 꼬봉으로 만들어주마! 선호가 흥분해서 저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취해서 제대로 뻗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선호의 머리털을 잡고 귀싸대기를 몇 대 날려줬습니다. 동창들은 저희 두 사람을 주목하고 말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쌓인 감정을 다 풀려고 선호를 흠씬 두들겨 패줬어요. 야 선호야, 네 덕에 내가 잘 살아온 것 같다. 학교 자퇴하고 나서 일이 술술 풀렸거든. 이 개자식, 어디서 개소리를 짓거려.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거기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잠시 후 제가 호출한 운전기사 어르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동창들 모두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더군요.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어? 동창회? 이게 어떻게? 선우야! 대표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사실 회사에 새로 들어온 청소부이자 운전기사인 노인은
제 전 담임 선생님이자 이선호의 아버지였습니다. 20년 전에 학교 교실에서 다른 여선생과 불륜을 저지르다가 발각되고 학교가 난리 나면서 해임됐답니다. 이후 택시기사로 살아왔던 거죠. 저를 뒤늦게 알아본 운전기사는 저를 보고 벌벌 떨면서 입을 떼더군요. 대표님이 태식이었어? 기사님, 백수 아들 교육 좀 시키셔야겠어요. IT 회사 대표라고 거짓말하고 허세 부리는 건 이해하겠는데 동창회 나와서 왕놀이 하면서 저더러 꼬봉을 하라네요. 대시가? 아니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이제 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당신이 개패듯이 패고 학교에서 잘라버린 박태식 학생입니다. 덕분에 제가 성공해서 회사의 수장이 됐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하는 말에 동창들은 모두 크게 놀라더군요. 담임이 학교를 그만둔 건 알고 있었는데 불륜으로 파면된 걸 모르고 있었고 선호가 백수건달의 게임 중독자인 걸 그때 처음 알게 됐답니다. 또 제가 유명한 중소기업의 오너라는 말에 다들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이에 저는 동창들에게 손을 흔들며 왕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고마워. 내가 성공한 보람이 있네. 우리 담임 선생님이 지금 내 운전기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니까. 그것도 날 극악무도하게 패대기 쳤던 담임을 내 부하로 부리고 있으니 진짜 코미디지. 안 그래요, 기사님? 네, 대표님. 대표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과드립니다. 제 아들과 제가 대표님의 학창시절을 망쳐버린 거 늦었지만 용서를 구합니다. 운전기사이자 담임 선생님이었던 노인네가 저에게 허리를 굽혀 사과하자 선호가 개거품을 물며 흥분하더군요. 아버지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그 자식한테 왜 허리를 굽혀요? 이 못난 놈! 이분이 주는 월급 덕분에 네가 집구석에서 게임하고 밥 처먹고 놀 수 있는 거야! 대표님 아니었으면 생계 유지하는 게 어려웠을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저 자식이 누군지 알았으면 다 때려치우고 혼쭐 내줘야죠! 사과 취소하고 저 자식 혼내주세요. 이놈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내가 모시는 대표님이니까 예의 있게 행동해! 내가 아들놈한테 치킨집이라도 차려주려고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넌 고작 옛날 일로 흥분해서 이 야단법석을 떠는 거냐? 너도 당장 대표님한테 사과해! 아이, 아버지 미쳤어요? 제자들 보기 쪽팔리지도 않냐고요? 수치심은 잠깐이야. 이것만 견디면 난 고액 월급을 받으며 살 수 있다고. 너도 이제 사람 굿이라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이 애비가 치킨집 차려줄 테니까 어서 사과드려. 아이, 못해. 아버지라는 사람이 날 개망신 줘? 다 집어치워! 박태식, 너 나 엿먹이려고 제대로 작정했구나. 나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거든? 오늘 넌 뒤졌어! 선호가 저에게 달려들자 담임이 그놈 머리채를 잡고 싸대기를 흠씬 갈겨댔습니다. 학창시절 저를 때렸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 아들에게 돌려주고 있었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재밌어서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진짜 재밌네. 20여 년 전에 자기 아들을 위해 날 그렇게 패더니 지금은 날 위해 아들을 개패듯이 패네. 기사님 대단하세요. 어디 계속해보세요. 재밌는 구경 실컷 해보자고요. 친구들아, 뭘 그렇게 놀랐냐. 앉아서 구경들 해. 실시간 영화 본다고 생각하고 즐기란 말이야. 동창들은 제가 대단한 위치에 오른 걸 알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담임 선생님이 자기 아들 혼내는 걸 구경했습니다. 한참 동안 때리고 나서 담임이 제 앞에 무릎을 꿇어 앉더군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예전 일은 잊어주세요. 저 정말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제 아들은 인간이 되려면 멀어서 저 모양이니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글쎄요. 지금 내 기분이 좀 별로여서. 박 기사, 당신 아들도 당신 옆에 꿇어 앉혀서 사과하게 해봐요. 그럼 내가 당신을 해고할지 계속 데리고 일을 시켜먹을지 고민해볼 것 같으니까. 대표님,
제가 이렇게까지 사과하는데 저를 잘라버릴 생각이세요? 그러지 마세요, 대표님. 이 늙은이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표님이 걷어주시지 않으면 저희 부자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걱정이면 선호한테 꿇으라고 해봐요.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두 사람한테 사과받으러 온 거니까. 그러자 담임은 선호의 다리를 툭툭 치며 꿇어 앉으라고 읊조렸습니다. 하지만 자존심만 더럽게 센 선호는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경고를 날렸어요. 선호야, 지금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네 아버진 끝이야. 뭐야 이 자식아? 감히 네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에게 이렇게 굴 수 있는 거야? 선생이 선생다워야지! 네 애비나 너나 나한테 애미 없이 큰 쓰레기라고 욕하고 골탕 먹이고 패대기 친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꿇어. 네 애비가 박살나는 거 보기 싫으면 꿇으라고! 그러자 담임이 눈물을 흘렸고 선호 역시 부끄러웠는지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태식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가 너희 회사에 다니시면서 얼굴이 피셨어. 일도 재밌고 월급도 많이 받으신다고 신나하셨어. 우리 아버지 평생 내 뒷바라지만 하면서 늙으셨어. 이 못난 아들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셨다고. 그러니 한 번만 봐줘라. 우리 아버지 내쫓지 말고 계속 일하게 해드려. 선호가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쏟아가면서 용서를 빌더군요. 선호 너도 별거 아니구나. 그래, 네 아버지는 내가 계속 일 시킬게. 그럼 그만 가볼게. 일어나라. 저기 태식아, 하나만 더 부탁하면 안 될까? 나 그 취직 좀 시켜줘라. 다 들어서 알겠지만 나 고졸에 일해본 경험이 없어. 사회 부적응자라고.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면서 인생을 좀 먹고 있어. 네가 날 구해주면 안 되겠냐? 그 잘난 반장나리가 나한테 일자리를 구걸할 줄이야. 그래, 네가 일할 만한 자리를 알아볼게. 기사님, 그만 일어나시죠. 저희 집까지 운전 좀 부탁합니다. 그러자 담임이 벌떡 일어나 눈물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장하자 동창생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더군요. 저는 방관자들도 다 똑같은 놈들로 보여서 동창들에게 손가락으로 뻑큐를 날렸습니다. 그 순간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정말이지 어렸을 때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담임은 계속 저에게 충신하는 운전기사와 청소부로 일을 했고 선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심부름을 하는 잡부로 일자리를 내어줬습니다. 선호야, 내 사무실에 A4 용지 떨어졌다. 좀 채워라. 네, 대표님. 바로 채우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따 참치집에 예약 좀 해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말이야. 네, 대표님. 바로 예약하겠습니다. 선호, 너도 같이 갈 거야. 거기서 술 따를 사람이 필요하거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대표님. 자식, 생각보다 일 잘하네. 그래, 그렇게만 해. 열심히 말이야. 이게 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우는 집구석에서 게임 중독자 인생을 접고 제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중입니다. 또 담임 역시 제 회사 청소와 운전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이 두 사람이 제 회사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옛일은 거의 다 잊혀진 것 같아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적이 없다는 말도 있고 용서를 해야만 제가 더 행복해질 것 같아 다 용서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2세 계획을 미뤘는데 제 학창시절 트라우마가 극복이 돼서 그런지 아이를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내와 아이를 계획하게 됐고 1년 뒤에 어여쁜 딸이 태어났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왜 늦게 가지려고 했을까 하고 큰 후회가 들기도 했죠. 그렇게 제 인생의 최고 전성기가 찾아왔네요. 저의 어린 시절부터 얼마 전에 있던 일까지 모두 써봤는데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렵게 자란 분들이 제 사연으로 작은 힘과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